오늘 진행을 맡은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주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일단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소개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또 되게 의미 있는 자리인 게 제가 수술한 세 분의 환자분이 또 앞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랄까 외래와 병원, 수술장 밖에서 이렇게 또 환자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이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난청과 인공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게 난청과 인공호흡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그냥 아주 넓게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청을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난청을 해결하는 인공호흡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난청을 이해하려면 결국 귀의 생리, 구조와 생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는 이 바깥쪽에서 이 귓바퀴가 쉽게 얘기해서 소리를 좀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귓바퀴에서 모인 소리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외유도 안으로 들어오면 고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막을 통해서 고막을 진동시키면 이 안에 있는 작은 세 개의 이소골이라는 뼈가 있고 이 이소골이라는 뼈가 같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소골이 진동하면은 이 끝에 있는 등골이라는 뼈가 달팽이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달팽이관 안에 있는 이제 림프액이 진동을 하면은 이 안에서 유모세포가 이런 진동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인 신호가 신경을 자극해서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지금 제 성대가 진동하고 있는데 이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게 고막을 진동시키고 귀 속 뼈, 달팽이관을 통해서 달팽이관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면서 청신경을 자극해서 뇌로 간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가 정기적인 자극을 하는 전극을 집어넣는 수술이잖아요. 이 인공호흡은 달팽이관이 하는 역할을 거의 그대로 다 대체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진동이 청신경으로 오는 요 경로를 여기를 이 인공호흡 기계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인공호흡 청신경 뇌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막을 진동시키죠. 요게 이제 안에 있는 조그만 세 개의 뼈입니다. 이 세 개의 뼈가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러면 이 진동이 달팽이관 안으로 전달이 돼요. 달팽이관 안에는 물이 차 있거든요. 림프액이. 그래서 그 림프액이 차 있고 림프액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죠. 저 진동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기점막에 유모세포들, 이렇게 머리카락을 닮은 세포들이 쭉 있는데 이 세포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정기적인 신호가 만들어져요. 얘네가 흔들리지 않으면 정기적인 신호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흔들리면은 정기적인 신호를 유발하는 그런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 끝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달팽이관에 이렇게 아주 끝쪽은 고주파를 담당하고요. 달팽이관의 중간은 중간 주파수를 담당하고 달팽이관의 요 끝은 저주파수를 담당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다 모여서 신경으로 들어가면은 이 신경이 뇌를 자극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경로에서 어떤 한 경로에만 문제가 생겨도 난청이 생기는데 그 경로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난청은 뭐 귀에 귀지가 이렇게 막 막혔거나 아니면 귀 안에 중이염이 생겨서 물이 차 있거나 아니면 고막에 구멍이 뚫려서 고막이 제대로 진동판 역할을 못하거나 이런 소리가 이 달팽이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모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도성 난청, 소리 전도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전도성 난청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치료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 달폐관에 아까 세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포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이 신경이 망가진 경우 이런 경우는 소리가 이렇게 잘 들어와도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기적인 신호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고 실제 난청 중에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전동성 난청은 훨씬 적고요. 이렇게 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이 감각신경성 난청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10%대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서도 거의 90, 한 7, 8% 이상은 바로 이 감각 난청이에요. 즉, 달폐관에 있는 유모세포가 망가지는 난청이 우리가 앓고 있는 난청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요. 대표적인 게 뭐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 뭐 아니면은 이독성 난청, 뭐 또 대부분의 돌발성 난청도 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모세포가 저렇게 망가지면은 소리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전기 신호가 안 만들어지니까. 두 번째로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성 난청이 있는데 그건 이제 청신경에서 이제 소리가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 신경에 종양이 생겼던지 아니면 신경의 안쪽에 있는 신경 이렇게 파이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퇴화했던지 해서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가 만들어졌는데 똑바로 잘 전달되지 못하고 찌글찌글해지는 그런 유형의 난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이제 우리가 대략 원리는 알았죠. 결국 진동을 전기로 잘 바꿔줘야지 난청이 해결된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난청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크게 아주 어린 아이들과 또 성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일단 말이 발달을 해야 돼요. 언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는 그냥 백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서 감각이 들어오면은 이 뇌가 그 감각에 맞추어서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보면은 시각 피질이 발달하게 되고 잘 들으면은 청각 피질이 발달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뇌가 발달해야 되는 시기에 제대로 자극을 받지 못하면은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는요, 아주 어렸을 때 양쪽 난청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주 어렸을 때 수술을 잘 받은 친구예요. 그 친구 이제 언어 치료하는 쭉 과정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을 아주 짧게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리를 못 듣다가 인공호흡 수술하니까 소리가 나면은 좋아하죠. 소리 유무를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말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계속 들으면서 뇌가 자극이 되니까 이제 말도 좀 이해하고 답변도 좀 할 수 있죠.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도 만들어서 얘기하고요. 낱말을 붙여서 아직까지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꾸 언어가 잘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잘 커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 아이에게 적절한 시기에 수술 안 했으면은 수어를 쓰는 아이로 얘가 성장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정입니다. 하정이란 친구인데 많은 친구들이 인공호흡 수술을 해서 잘 들었으면 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잘 예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호흡 사용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고 잘 듣고 너무너무 잘 커가고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수술하면은 정말 정상적인 그런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어린아이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자라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난청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은 즉 뇌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뇌가 발달한 시기에 청각 자극이 안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하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시각 피질에서 시각 자극이 청각 자극을 이렇게 관장하게 돼요. 즉 청각 피질이 퇴화하면서 내가 못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는데 보는 거라도 더 잘 봐야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난청 환자분들을 나중에 시야 검사 같은 거 해보면은 주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더 잘 봐요. 왜냐하면 청각 피질까지 다 활용해서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이렇게 변해버린 청각 피질을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공호흡 수술을 통해서 다시 잘 들리게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은 인공호흡 수술하면은 정기적인 신호가 청신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요 청각피질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청각피질은 이미 보는 거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다 변화돼 있어요.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청각 정보가 처리될 뇌가 없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약에 제 시기에 수술하지 못하고 나중에 수술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언어 발달도 안 되고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난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청의 시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래서 난청이 오고 나서 우리가 바로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고 수술을 할수록 결과가 좋은 이유가, 결국 우리가 소리 해석을 뇌에서 하는데 이 뇌가 아주 잘 발달해 있어야지 소리를 더 명확하게 잘 변별하고 들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에 돌발성 난청이 오신 분들이 이렇게 돌발성 난청 오고 뭐 한 6개월, 1년 만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아직 뇌가 그래도 제 기능을 유지할 때 우리가 수술을 해주니까 잘 들어요. 굉장히 적응도 빠르고요. 근데 이렇게 난청이 오고 나서 한 30년, 40년 지나신 분이 수술하러 오시면, 물론 수술을 해드리지만 그때 우리가 예상하는 예후는 수술 후 이제 난청 후 1년째에 오신 분과는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뇌가 그 사이에 제 기능을 많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난청 치료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고요.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 그래프 되게 복잡한데 뭐 자세히 보실 필요 없고, 한 1.5세 이하의 수술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자기 커브 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 6.5세 넘어서 수술하면은 자기 커브 내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아이 수술은 만 3.5세 이전에 해주고 만 1세 정도에 해주면 훨씬 좋더라. 이걸 이미 잘 알고 있고, 만 7세가 넘어가면은 예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발성 난청에서도 역시 인공호흡 이식의 시기가 중요한데, 이게 뭐 복잡한 표지만 이 그래프가 이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게 결국은 난청 기간이 예후에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래서 난청 기간이 인공호흡 이식 후에 수술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와 더불어서 또 성인으로 넘어갔을 때 난청이 요즘에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무조건 난청은 증가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귀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노인성 난청은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유모세포가 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모세포가 퇴화하니까 진동 정보를 전기 정보로 못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못 듣는데, 이렇게 성인에서 난청이 생겼는데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은 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자신감 결여되고,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자꾸 회피하고 나 혼자만의 세계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울증 비율도 훨씬 늘어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화두예요. 인지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요. 그런 분들이 치매가 많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한 60, 70데시벨 정도의 난청이 있으면은 치매 발병률이 한 4, 5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유명한 존스 홉킨스라고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그 이비인후과 의사면서 역학자인 이제 프랭클 린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한 연구인데, 한 640명 정도의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쭉 한 10년간 추적 관찰하면서 이제 시기별로 난청, 치매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고도난청, 인공호흡 대상자가 되는 고도난청이면은 한 5배 정도 높은 치매 발생률을 이렇게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 청력에서 이 정도인데 난청이 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도 난청이 있을 때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청각 재활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돌발성 난청인데,
이 돌발성 난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생겨요.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코로나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또 물론 지금도 좀 코로나 돌고 있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대표적으로 돌발성 난청을 유발하는 이제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걸리신 다음에 돌발성 난청이 오신 분들이 상당히 제 외래 많이 왔었어요. 지금도 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한쪽에 돌발성 난청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생겼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한쪽 귀만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양쪽 귀가 다 있어야 소리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힘든 게 조용한 데서 1대1 대화는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근데 시끄러울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럴 때 특히 어음 인지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특히 난청 있는 쪽에서 누가 얘기하면 내가 오른쪽에 청력을 잃었는데 누가 오른쪽에서 자꾸 나한테 말을 건다. 이러면은 자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게 이명이 심하고요. 그리고 난청 귀 쪽으로 자꾸 먹먹한 느낌,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게 듣기 피로도가 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과의 대화 자리를 자꾸 회피하게 돼요. 듣기 피로도가 증가하니까. 똑같이 하나를 들어도 나는 되게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집중하니까 그만큼 더 어려운 거죠. 삶이.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의사소통은 어찌어찌 되는 것 같지만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에서는 한쪽 귀가 잘 들리니까 그냥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청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아까 제가 치매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MRI 검사 같은 걸로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난청으로 이제 뇌의 자극이 정기적인 자극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뇌가 자꾸 퇴화하고 좀 쭈글쭈글해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청이 생겼다 하면은 우리가 결국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난청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보청기나 중이 임플란트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인공와우는 이 보청기나 중이 임플란트로도 잘 되지 않는 70데시벨 이상의 아주 난청이 심한 사람들에서는 이 보청기 중이 임플란트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공와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청의 정도가 심하다는 게 뭐냐? 결국 소리 진동 정보가 정기적인 신호로 안 바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모세포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0개가 망가지고 80개가 남아 있으면은 그러면은 소리만 조금 크게 들려주면은 정기적인 신호로 잘 바뀔 텐데 예를 들어서 유모세포가 한 100개 중에서 한 5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그 5개 가지고서는 아무리 크게 소리를 줘봤자 정기적인 신호를 아주 미약하게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귀가 많이 망가져 있으면 보청기나 중이 임플란트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썼을 때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변별이 안 돼요. 도대체 웅얼웅얼 거리면 좀 들려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난청이 심한 분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정상 달폐관에서는 이렇게 유모세포가 다양하게 있고 유모세포와 연결된 이런 신경세포들이 다 있죠. 그런데 많이 손상되면은 유모세포도 망가지고 신경 다발도 손상돼 가지고 이게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증폭해서 줘봤자 여기 있는 이 듬성듬성 있는 세포들 가지고서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획기적인 게 이 인공화우라는 기계예요. 인공화우 기계는 저 세포들의 역할을 하는 전극이 이렇게 쭉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달폐관 안에. 그래서 이 세포들이 결국 이제 전기를 변환하는데 그 전기를 변환하는 역할을 이 전극이 대신해 주는 거죠. 이 외부 장치와 이 내부 장치가.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신경까지 경로를 이 인공화우, 이 달폐관의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달폐관 기기가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청력이 떨어졌을 때 들을 수가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 인공화우 기기가 비싸잖아요. 근데 다행히 많은 환자분들에서 보험이 돼요. 그래서 보험 적용 기준은 이와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일직성 난청, 돌발성 난청이 오셨을 때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는 성인에서도 양의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는 한쪽 수술한 다음에 반대쪽이나 아니면 한쪽은 정상 청력인데 이제 난청 쪽을 수술할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선별급여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체 수술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부담이 되는 수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회에서 계속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 쪽에다가 제안은 하고 있어요. 이게 못 들으셔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우리가 무슨 미용 성형 수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능이 떨어진 걸 회복시켜주는 수술인데 보험 좀 더 확대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을 또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